이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건축물이 특수한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수면 위에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방제지구라고 하는 동네에서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초고층 건축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특수한 경우의 건축일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을 경우에 따라서는 완화시켜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제 완화를 어디까지 완화가 되느냐라고 하는 완화의 범위, 완화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거지 건축물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무관하지만은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이지만은 그 공작물이 일정 규모에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일정 규모에 노출이 될 경우에는 건축법과 상관이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결국 총칙의 두 번째 학습적 대상인 건축법의 적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운용되는 것이 건축법의 완전 배제입니다. 당해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았던 가지정이 됐던 국가가 지정을 했던 지방정부가 지정을 했던 여하튼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다라는 겁니다. 그럼 건축법에 의해서 통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그 문화재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문화재보호법 규정대로 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철도, 궤도, 선로 부지 안에 있는 기찻길입니다. 기찻길 안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같은 것들 건축법과 무관하다는 겁니다. 철도법의 영향을 받으면 된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도 건축물이면 틀림없다. 하지만 건축법과 무관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컨테이너를 가지고 간이창고를 졌다는 겁니다. 근데 형태가 건축물에 노출이 된 겁니다. 따라서 건축물은 건축법으로 영향을 받아야 되지만은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법과 무관하다. 뭐 이런 맥락이 되는 겁니다. 한때는 건축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해가지고 처음에 자주 나왔던 영역입니다. 또 암기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지정이 됐던 가지정이 됐던 문화재, 선로부지 안에 어쩌고저쩌고 고속도로 통행증시시설, 컨테이너 창고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건축법과 상관하지 않는다. 관련법이 따로 있다. 뭐 이런 맥락에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일부 적용 배제입니다. 결국 건축물이 한적한 곳에 지어진다. 그럴 때는 건축법 규정 중 6개는 빼주겠다. 6개는 관계하지 말고 나머지만 잘 지켜달라. 이런 주문입니다. 그럼 이때 한적한 곳이 어디냐는 겁니다. 조금은 생소한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도시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용어가 됩니다. 건축법이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법에 있는 용어들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학습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전부 다 건축법이 들어온다. 근데 도시지역이거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벗어나면은 일단 건축법의 일부 규정이 빠져나갈 수가 있다. 이런 단순하게 일단 이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벗어났다라고 하더라도 이 동네가 동이나 읍에 속하면은 그때는 건축법이 100% 다 들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벗어난 상태에서 행정구역상 동이나 읍에 해당되지 않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벗어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올 수가 있는데 농림지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다. 근데 이 농림지역 안에서 이게 읍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건축법이 100%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농림지역인데 행정구역이 면지역이다 이겁니다. 그때는 6개 규정이라도 빠질 수 있다. 배제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구분해 두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섬입니다. 섬의 경우에는 일단 도시지역이나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벗어나야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읍이냐 동이냐 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주 인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상주 인구가 500명 미만의 경우는 빠진다는 겁니다.
근데 섬도 큰 섬이라 상주 인구가 500명 이상이다. 그때는 우리가 번잡한 지역으로 봐가지고 6개 규정도 못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튼 한적한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6개 규정은 뭐가 있느냐 할 적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지의 분할 제한까지. 지금은 전부 다 생소한 걸로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 도로의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의 건축 제한, 이건 전부 다 건축법 4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학습이 돼야 할 부이다라는 겁니다. 방화주간의 건축물의 제한이라는 것은 건축법 5장에 나오는 것이고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은 건축법 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때 가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런 동네에 있으면 한적한 곳에 있으면 이 6개는 빠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운영되는 것은 특수한 건축이다라는 겁니다. 특수한 건축의 경우에는 건축법의 기준을 경우에 따라서 완화시켜 줄 수 있다라는 맥락입니다. 뭐 기본 교재에 의한다면은 그 특수한 건축이 수면 위의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중 건축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되는 지역이 아닌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적에는 수면 위의 건축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금자리 주택, 뭐 초고층 건축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를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학습적 부담이 되겠습니다만은 다 외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뭐 기본적으로 5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두는 것도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5가지는 이제 뭐를 운영하느냐라고 할 적에는 수험생 입장에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4번에 구성되고 있는 전통 한옥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 한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완화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전통 한옥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한 한옥 보존지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도조례로 정한 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이 완화가 되는 겁니다. 전통 한옥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시도조례가 정한 지역 안에 있는 전통 한옥이 완화가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고, 자,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완화가 되는데 이 리모델링도 무조건 완화가 되는 게 아니라 사용 승인을 얻은 후 15년 이상 경화된 건축물에서 리모델링을 한다. 그때 완화를 시켜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뭐 창의적 건축물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에 있어서도 아파트 형식은 제외가 된다. 뭐 다세대 연립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만, 원룸형도 가능합니다만은 아파트는 안 된다라는 거. 뭐 이런 것도 저렇게 이해해 두는 것도 하나의 맥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하튼 완화를 받을 수 있는 경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적시되고 있는 9개뿐이 아닙니다. 기본 교재에 의한다면은 10가지가 넘는다. 최대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겠지만은 4번과 5번에 해당되고 있는 것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두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사용 승인으로 15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리모델링이 들어오게 되면 완화를 시켜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완화는 어떻게 이제 완화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완화의 적용에 대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이제 완화는 이제 증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증축도 가능한데, 기본적으로 증축은 연면적 각기 10분의 1이라고 하는 10분의 1 이하까지는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정확하게 유념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10분의 1 증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증축된 부위를 뭘로 쓸 수 있느냐, 어느 부위를 증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당해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냐 공동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그 증축 여지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기, 계단, 복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뭐 이런 걸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우리가 증축의 영역을 뭘로 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판단해 두시고, 상대적으로 공동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뭐 정리해 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전통 사찰, 즉 전통 한옥이 시도조례가 지은 지역에서 건축이 된다 할 적에는 뭐 이와 같은 맥락이 완화가 된다는 것. 특히 방제지구는 이제 재난이 자주 될 수 있는, 그래서 재난에 대한 예방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제적인 건축물인데 재예방 조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일조권 제한, 이 4개의 강력한 형태적 규모를 제한하는 강력한 제한이 나오게 되는데, 그 강력한 제한값에 1.4배까지도 완화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렇게 확인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